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앤서들의 이야기, 아트앤쉐어링에서 문화예술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만담의 앤서들의 수다입니다. 이번 12월 앤서들의 수다는 제가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공들이 아케 팀장을 맡고 있는 정미랑이라고 합니다. 올해 드디어 마지막 콘텐츠 12월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겨울을 떠올리게 한 작품은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게스트 소개 먼저 해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들이에서 기획홍보팀에 소속되어서 공들이의 활동을 알리고 있는 김혜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케 디자인팀 강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작품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겨울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윤정님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겨울은요. 이게 제가 사실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불고 하면은 코도 빨개지고 손도 시리고.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네, 물론 엄청 춥지만 근데 그만큼 되게 따뜻한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여름에는 따뜻하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냥 뜨겁다 아니면은 뭐 머리가 불탄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겨울은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인 것 같고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 계절인 것 같아요. 혜담님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똑같이 생각을 하기도 했고 며칠 전에 친구랑 얘기를 했던 건데 겨울이 가장 춥지만 어쩌면 가장 따뜻한 계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한 부분은 저희가 이만큼 옷을 두텁게 입고 다니는 계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포근함이나 따뜻함을 찾으러 다니는 계절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날씨는 춥지만 뭔가 마음들이 다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따스한 계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설레는 것 같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문에. 아, 크리스마스 때문에요? 연말, 그 연초가 되면 되게 붐비고 예쁘잖아요. 그런 걸 계속 기대하게 되는 것 같은 계절입니다. 놀랍게도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겨울이 뭔가 가장 모순적인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름이 좀 소란스러운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원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에어팟 안 끼고 있으면 여름 되게 시끄러워요. 벌레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 풀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겨울은 너무 추워서 잘 안 나가긴 하는데 겨울에 있으면 진짜 고요하거든요. 진짜 고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끄러운 소음들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되게 포근하니까 그 양면성 때문에 계속 겨울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연말이 돼서 막 설레고 연초가 막 기다려지고 근데 날씨는 너무 차갑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포근함 때문에 겨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에 대해서 어떤 작품을 소개할지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이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미국에 세탁업을 하는 중국계 이민자 에블린이 주인공이에요. 여자이고 근데 이 에블린은 매일매일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모셔야 하고 그리고 딸은 동성 연애를 하고 있고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남들에게 너무 과하게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기가 에블린이 생각했을 때는 무능해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에블린이 남편의 차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나날을 겪는 와중에 이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갑작스러운 호통이 치는 거죠. 세무당국 직원이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해왔냐,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에블린은 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조사를 받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멀티버스 세계를 입성하게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당황스럽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내가 뭔가 한편으로 한심하게 생각했던 남편마저도 자기는 멀티버스에서 왔다면서 갑자기 적을 물리치기 시작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영화죠. 그러면서 이 멀티버스 세계에서 에블린은 다른 세계의 에블린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에블린을 보게 되는데 이 영화는 되게 유쾌해요. 웃기고 창의적인 스토리를 담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딱 보고 왜 이렇게 이 영화는 정신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이 영화는 정신이 없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스토리가 한 번에 이해가 돼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에블린은 자기 세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딸과 아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멀티버스 세계를 탐험함으로써 타인을 더 이해하고 타인에게 더 다정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명대사를 하나 찾아왔는데 이 남편이 마지막에 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우리 모두 다정해야 한다는 거야. 다정함을 보여줘. 특히 뭐가 뭔지 혼란스러울 때면.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를 딱 듣고 나서 되게 머리가 띵 했어요. 나는 이 영화가 되게 정신없고 좀 번잡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소개를 하고 싶었고 이 영화가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이유는 되게 따뜻한 영화여서 추운 겨울에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사실 겨울이랑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저는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 때 항상 보거든요. 작년에도 봤고. 가족이랑요? 네. 근데 동생이랑 봐요, 사실. 엄마 아빠랑은 못 보겠고 동생이랑 보는데 조금 그런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동생들이랑 봐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랑 보기 좀 힘들지만 아무튼 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를 다들 보셨나요? 저는 안 봤는데 주위에서 이거를 미랑님 포함해서 정말 5명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하거든요. 나는 B급 감성 안 좋아해 이렇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도 B급 감성 안 좋아해 저도요. 라고 얘기하면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미랑님처럼 나는 이 부분에서 이걸 느꼈다고 말해주는 친구는 없었어서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이었는데 미랑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보고 싶어졌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저는 다정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본 사람이고 저 2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영화관에서 보고 한 번은 이제 친구랑 이제 그 OTT 넷플릭스로 보는데 근데 그 B급 방송이라는 게 저도 몰랐는데 보면서 좀 재밌네 괜찮네 했던 영화였어요. 되게 편집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연출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감탄을 했고 말씀해주신 그 명대사가 약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 말을. 저도 다정한 걸 되게 좋아하고 항상 사람들한테 좀 이왕이면 좀 친절하다. 네, 친절하게 좋게 풀어가고 싶어서 그런 타입이라 저도 영화를 진짜 그거에 대해 인생 영화에 꼽아서 사실 미랑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미소를 짓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가 생겼어요. 일본 드라마인데 이것도 상당한 B급. 막 이렇게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오,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요. 저 들어봤어요. 보진 않았는데. 진짜 재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80년대에 살고 있던 아저씨가 현대로 타임슬립을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얘도 이제 약간 타인에게 다정하자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보고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엔서들을 쓰다 해서 다시 소개를 하는 걸로. 이유가 있으니까 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해담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겨울 하면 다들 떠올리지 대표적인 이터널 선샤인인데요. 다들 혹시 보셨나요? 저 봤어요. 처음 봤어요. 충격이에요. 진짜. 저 충격이에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안 보셨으니까 이터널 선샤인은 이제 이터널이 영원한, 끊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끊이지 않는 운명적인 사랑 그리고 망각 두 가지를 주제로 한 영화예요. 이제 클레멘타인과 조엘이라는 남녀가 원래 연인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둘이 이제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클레멘타인이 나는 이 조엘이라는 남자에 대한 기억을 다 지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을 지우러 갑니다. 그래서 조엘이 클레멘타인에게 그 싸웠을 때 내가 너무 못되게 대했던 그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클레멘타인한테 사과를 하러 가요. 근데 클레멘타인이 무슨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이 자기를 대하는 걸 보고 얘가 왜 이러지? 해서 이제 뒷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클레멘타인이 그 조엘을 지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충격을 받으면서 약간 홧김에 나도 그럼 너 지울 거야 하고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을 지워요. 근데 그 기억을 지울 때 클레멘타인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끄집어내야 지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클레멘타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못됐구나를 느끼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지우는 걸 막 멈추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길게 나오다가 결국에는 다 지워지고 조엘도 클레멘타인을 잊고 클레멘타인도 조엘을 잊게 돼요. 근데 이 둘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기차역에서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근데 그 재회하고 났을 때 어쨌든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망각이 되게 사람들에게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되게 안 좋았고 창피했던 기억을 지우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결코 답은 아니다. 도피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랑 어쨌든 운명적인 사랑은 다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겨울에 정하게 됐냐면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 너무 졸려가지고 보다가 잤어요. 그 조엘이 수면제 먹고 잠든 장면에서 저도 같이 잠에 들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재미없는 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상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교환학생을 가서 아메리칸 시네마라는 수업을 듣다가 논문을 쓰기 위해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순간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을 써야 하니까 한 장면 한 장면을 뜯어서 봐야 하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겨울에 잘 어울리는 이유도 일단 배경과 영화의 배경과 촬영했던 그 시즌 자체가 겨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감이 되게 예쁘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영화들의 특징 자체가 되게 미감이 예뻐요. 그래서 색감도 예쁘고 포근한 느낌을 영화를 보는 내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는 그 되게 날씨가 안 좋잖아요. 겨울에 우울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되게 굴을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 나의 과거의 기억까지 다 꺼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 답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겨울에 좀 우울해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뭔가 난 따뜻함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보고 싶어졌네요. 근데 저 원래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계속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되게 마음의 준비를 좀 제대로 한 상태에서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에 방학 때 볼게요. 저는 이 영화가 2월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12월은 되게 소란스럽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근데 그런 밝은 12월보다는 진짜 조용하고 적적한 맞아요. 2월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소란이 끝난 뒤에 오는 고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기 되게 좋은 영화고 그리고 웃기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 충격이라고 알았어요, 처음에. 네. 그 충격이 네. 조금 커요. 웃겨요. 이게 그 영화 네. 장르가 제가 논문을 쓴 장르가 네. 퀄키 시네마인데 퀄키가 되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작은 유머 요소가 평평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클레멘타인이잖아요. 네. 근데 클레멘타인이 저도 몰랐는데 그 교환학생 가서 마트를 갔는데 귤 이름이 클레멘타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귤의 한 종류, 뭐 자몽 같은 그런 게 클레멘타인인데 그래서 음. 둘이 이렇게 침대에서 되게 이런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는 그 와중에 조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 너 클레멘타인 말고 텐저린이라 불러도 돼? 이렇게 말해요. 텐저린이 이제 그 작은 귤이고 클레멘타인이 좀 더 큰 귤이라서 아. 나 너 귀엽게 텐저린이라 불러도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도 귀엽네요. 되게 귀엽고 재밌는 요소. 작은 요소들이 많아요. 저 그 궁금했던 게 그 기억을 지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우는지 SF적인 건가요? 그 SF라기보다는 그 가상의 기술이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병원에서 뇌파 검사하는 것처럼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장치를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뇌 전두엽이나 뭐 그런 걸 이제 저격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인데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올려봐야겠네요. 추천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네, 진짜. 되게 포스터는 되게 정적이고 엄청 고요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웃겨요. 그리고 구성이 되게 역순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반에 나왔던 이 떡밥들이 결말에 회수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럼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대사나 장면이 있나요? 이거는 사실 조엘이랑 클레멘타인의 대화는 아니고 그 안에서 뇌를 치료해주는 그 박사님이 있어요. 그 박사님이 사실은 불륜 관계였거든요. 누구랑 그냥 조수, 약간 조수 아. 같은 사람이랑 불륜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들켜서 비는 장면에서 어떤 시를 읊는데요. 네. 제가 여기 써왔는데 엘로이사 투 아벨라라는 시예요. 근데 이제 금지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니었지만 이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약간 겪는 그런 슬픔에 대한 그런 시의 내용이라서 이게 되게 기억에 남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클레멘타인이랑 조엘이 재회를 하는데 서로 알아요. 서로에 대한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을. 그래서 알게 돼서 우리가 어쨌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텐데 다시 만나도 될까? 라고 물어보고 클레멘타인이 당연하지. 다시 만나도 되지. 왜냐하면 나는 그냥 너 자체가 좋은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치유를 느꼈던 게 되게 실수에 각박한 사회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실수들이 다 괜찮을 수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나란 사람 자체가 괜찮은 거니까 실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2월쯤에 겨울에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영화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윤정님이 소개하는 겨울 작품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작품인가요? 저는 일단 겨울하면 떠오르는 작품 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이 최진영 작가님의 오로라라는 단편 소설을 떠올렸어요. 네, 이게 그 제주의 겨울을 소재로 한 소설인데 이게 유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소설 초반부터 이별을 겪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제주도 숙소를 놀러 가려고 예약을 해놨다가
이제 이런 저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으니 혹시 너가 가겠냐 해서 근데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걸 거절을 하면 얘랑 내 사이가 금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나에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2달 정도 머물게 돼요. 여기서 이 유진이라는 인물이 오로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데요. 이 오로라가 규칙에 연연하지 않고 되게 자유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숙소에서 뭐 바닥에 머리카락이 뒹구는데 안 치우고 짐도 바로 정리 안 하고 씻고 머리도 안 말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술로는 그러니까 내 집이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인데 했다고 나오거든요. 사실 뭐 머리카락 뒹구는 거야 조금 그러니까 매일매일 돌돌이 하는 저도 매일매일은 안 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아니요. 근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인물이 되게 그 본인의 집에 있었을 때는 되게 규칙을 엄청 빡빡하게 지키려고 하고 좀 자기에 대한 검열이나 좀 자기 혐오가 좀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살짝 남에게는 되게 좀 간대하고자 하는데 저한테 되게 엄격한 편이어서 그래서 약간 동질감을 느끼면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로라라는 인물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36페이지에 보면은 그 유진은 제주도에서 사는 이 2달을 내가 나로 살지 않아도 되는 2달,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2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머리도 안 말리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게 베란다에 있는 죽은 새예요. 이 죽은 새를 보고 혹시 내가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고자 뭐 지난 거를 잊어보자 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내 잘못으로 오는 가오인가 하면서 또 다시 자기에 대한 좀 검열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 새를 일단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 호스트한테 전화를 했는데 호스트가 갈리인을 보내주겠다 하고 그래서 갈리인이 와요. 그래서 갈리인이 들어와서 베란다에 있는 그 죽은 새를 쓰레기 봉투에 넣는데 여기서 유진이 그거를 쓰레기 봉투에 넣냐고 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만 동물은 사실 쓰레기 봉투에 넣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잖아요. 오히려 그걸 땅에 묻는 게 불법인데 이제 그렇게 죽은 새가 쓰레기 봉투에 담기는 모습을 보면서 유진이 저거 내가 치워달라고 말 안 했으면 사실 죽은 새의 그 모습으로 유지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말을 해서 제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그러면 이제 뭐 불에 타거나 그렇게 그 존재가 소멸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안 버리면 안 되냐고 자기가 묻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불법이다 하니까 갈리님만 모른 척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갈리님도 좀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싶은 표정을 짓는 듯 하다가 같이 하기로 하고 이제 겨울이라서 6시 반만 되면 해가 져가지고 그럼 그때 같이 묻으러 가자고 해요. 이제 그 시간이 오고 이제 그 죽은 새를 갈리인과 함께 묻으러 가면서 이제 또 묻고 또 거기 제주도에서 2달을 보내면서 여차저차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스포일러를 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궁금하시면 여기 이게 단편 소설이어서 되게 금방 읽어요. 그래서 이 유진과 오로라라는 이 유진이 만들어낸 인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그런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윤정님이 이 책을 얼마나 아끼는지 어디서 알겠냐면 인덱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윤정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 제일 베스트. 너무 많은데 사실 조금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23페이지에 있는 건데 어떤 믿음에는 이기적인 구석이 있지. 너는 믿음에 깃든 이기심을 되새긴다. 당신이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은 오직 나를 위한 마음. 당신을 끝까지 믿는다는 말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말라는 요구.
그러므로 믿는 마음에는 이기심보다 큰 외로움이 숨어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과 관련된 문장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고 믿음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되게 최진영 작가님의 문체의 특징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을 어우른다고 느끼거든요. 되게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되게 뻔한 듯한 소재들을 그렇게 훅훅 치고 가세요. 구의 증명이나 맞아. 이것도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사실 책 표지도 저는 사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디자이너로 이 리픽 썼어요. 시리즈가 디자인이 참 예뻐요. 맞아요.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 띠지를 벗기면은 이 책에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 사랑을 감출 수 없어요 라고. 너무 예뻐요. 이게 실제로 이 책에도 나오는 문장인데 저는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불편하니까 빼야겠다 했다가 딱 이걸 보고 하면서 그래서 소름 돋으셨겠네. 네, 아니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원장님이 소개하신 문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믿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좀 머리가 한번 훅 치고 가는 문장인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타인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을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작품으로 소개하게 된 이유는 배경이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이유가 가장 커요. 왜냐면은 최진영 작가님이 22년도에 제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 오면서 언제 한번 이 제주의 겨울을 소재로 책을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쓰게 된 책이거든요. 진짜 제가 마지막 문장을 사실 제일 좋아하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고민인데 말해주세요. 일단 제주로 이사 온 뒤 언젠가는 제주의 겨울을 배경으로 소설을 써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제주도 배경의 이야기는 나의 조커 카드로 아껴두겠다고 다짐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략을 하고 그래서 다행히 사랑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리에 사람을 넣어도 좋겠습니다. 변화무쌍의 자리에 영혼을 넣어도 괜찮을 테고요. 다시 말하자면 매일과 당신은 매 순간 낯설고도 신비롭군요. 그리워합니다. 라고 하세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다시 사랑은 변화무쌍합니다라는 문장을 이제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바꾸면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도 되고 사람은 영원합니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랑은 영원합니다도 되는 거고 저는 이러한 언어 유희 또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 활용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아직 이 책을 사놓고 네. 못 읽었거든요. 겨울에 읽고 싶어서. 네. 근데 오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게 보니까 2024년 그 2월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지금 겨울에 읽으시면 진짜 시기적절하고 그러니까요.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작품으로 이제 문학과 영화를 소개를 해봤는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이 추운 겨울 속에도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거, 사랑과 어떤 포근함과 따뜻함과 다정함이 느껴진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작품들이 겨울에 항상 저희 곁에 따뜻하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겨울도 부디 따뜻함으로 가득 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앤서들의 수다에서 만나겠습니다.